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당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 참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요즘은 아예 수임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학폭 사건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첫째로 부모들끼리 감정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를 제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로 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정말 맞다면 피해자에게는 사실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은 유형적으로 쌍방이 모두 가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즉 서로 얘가 때리니까 나도 때리고, 왜냐하면 힘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찾아올 정도면 대부분 대응도 맞폭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기록부에 기재유보라고 해가지고 1, 2, 3호 처분까지는 3년 내에 첫 번째인 경우에는 유보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런 서면상화 이런 것들 학폭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남발이 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아이에게 비교육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셋째로 가해자라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뉘우칠 게 없는 거지만, 죄가 있는 경우에는 99%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백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양형을 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정도 일들이 사실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저런 나쁜 놈들 때문에, 또는 피해자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넷째로 너무 연락이 잦아요. 이 네 번째 문제는 특히 저같이 의뢰인 전화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받고 카톡, 문자, 이메일 다 알려드리고 저한테 언제든지 컨택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다 연락을 받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사건 유형이.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많은 사건들 내용을 보면 수백, 수천억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징역 10년 이상의 감옥에 들어가게 생긴 억울한 분도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쏟는 시간이랑 거의 동일한 시간을 쏟게 만들고, 이건 제가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시간을 쏟아준다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게 루틴이 잘 돼 있으시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이 가능하거나 사무장님이 의뢰인과 연락을 전담하시는 경우, 이런 분들한테 그냥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많습니다.